만약 오늘 밤 중국이 대만 해협을 봉쇄한다면 내일 아침 한국의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일주일 뒤 당신의 자동차에는 기름을 넣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붉게 물든 이 지도 한 장이 그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상이 아닙니다.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디데이 시뮬레이션입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우리는 잠재적 위기의 모든 단계를 파고들 것입니다. 중국의 저인트 스워르드 2024 B4E 훈련부터 그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험한 회색 지대 전술까지 모든 것을 면밀히 분석할 것입니다. 1단계 포위 훈련의 실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실시된 저인트 스워르드 2024 B 훈련은 이전과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는 단순한 무력 과시를 넘어섭니다. 중국은 대만의 주요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전면적인 봉쇄 전략을 실제로 연습했습니다. 그 디테일을 보시죠. 더 자세히 보면 이번 훈련은 가오슝과 타이중 같은 핵심 항구 스틱맨들을 봉쇄하는 것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들은 전함뿐만 아니라 해경선 스틱맨과 무인 항공기까지 동원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 모든 수출입 활동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목을 죄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2단계 회색 지대 전술입니다. 중국은 직접적인 전쟁 없이 대만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더욱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경선, 연구선, 심지어 위장된 어선 스틱맨들을 동원하여 비공식적인 괴롭힘과 봉쇄 행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활하고 위험한 전략입니다. 해경선 스틱맨 투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전함이 아니기에 이들의 행동은 국제법상 선전포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다른 강대국들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해상교통을 방해하고 대만 경제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차원의 소모전입니다. 이제 3단계 한국의 생명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포함한 한국 수출입 물량의 90%가 이 중요한 해상 항로를 통해 이동합니다. 바로 대만 해협과 제주 남방 항로를 지나는 이 길입니다. 이 길은 한국 경제의 심장과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산업의 필수적인 석유, 가스, 그리고 전자부품의 90%가 이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항로가 봉쇄된다면 유가가 폭등하는 것은 물론 전체 생산 공급망이 마비될 것입니다. 이는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 항로는 단순한 무역로가 아닙니다. 한국의 생존 혈관입니다. 이 항로의 통제권을 잃거나 중단된다면 한국은 현대사 어떤 위기보다 심각한 경제적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이제 4단계 한국 해군의 딜레마입니다. 대만 해협의 위협 앞에서 독도 스틱맨 함정과 이지스 스틱맨 함정을 포함한 한국 해군 제7기동전단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이어도 스틱맨 방어를 우선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만을 지원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클라이맥스입니다. 중국 북해함대가 황해, 즉 우리 서해로 남하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동해함대는 대만을 공격합니다. 한국 해군, 특히 제7기동전단은 이 두 공격 사이에 샌드위치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최악의 샌드위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해상봉쇄로 인한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의 전략적 결정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할 충분한 역량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5단계 미국의 반응과 한미동맹의 청구서입니다. 대만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동맹의 틀 안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이 질문은 한국의 외교와 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국은 한국에게 대만 해협 작전에 대한 군사적 또는 병참 지원을 포함하여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을 동맹국의 압력과 중국을 자극할 위험 사이에서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6단계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와 우리의 대비책,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는다면 한국은 경제, 안보, 사회 전반에 걸친 다면적인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핵심 질문은 과연 우리가 이러한 시나리오에 진정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 당장 우리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재앙 경고를 넘어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시나리오, 즉 전 세계가 대만의 디데이라 부르는 운명의 날을 직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에 예측 불가능한 심각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 세계 질서를 재편할 잠재력을 지닌 위기입니다. 최선의 대비를 위해 각 측면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합동도검 2024B 포위 훈련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중국이 대만을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는 전면적인 봉쇄를 가하는 실제 시나리오를 모의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의 규모와 복잡성은 전 세계를 전율케 했습니다. 많은 군사 분석가들은 이 시나리오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과 비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같을까요? 아니면 더 심각할까요? 우크라이나는 육상전이지만 대만은 섬입니다. 이곳의 분쟁은 해군과 공군 강대국들의 개입을 수반하며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끔찍하고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위협은 전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결과 중 하나는 에너지 운송 경로의 심각한 혼란입니다. 우리나라 원유 및 가스의 90% 이상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통과합니다. 이 핵심 항로가 봉쇄되거나 전장이 된다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충격에 직면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해상 경로가 중단되면 유조선들은 한국에 도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은 통제 불가능하게 치솟아 생산 및 생활비를 급격히 상승시킬 것입니다. 공장들은 심각한 에너지 부족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대규모 조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국인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모든 산업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의 조선, 반도체, 자동차 산업은 침체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공장은 생산할 원자재가 없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원화 가치는 심각하게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급등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한국을 전례 없는 심각한 경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시스템 충격입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충돌은 즉각적으로 치열한 지정학적 대결을 야기할 것입니다. 기존 동맹은 시험대에 오르고 새로운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및 동맹국들은 개입의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며 중국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입니다.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들어 지역의 미래를 재편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전례 없는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그리고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든 막대한 위험과 이점을 수반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쟁에 참여해야 할까요? 아니면 중립을 유지해야 할까요? 이는 현명한 리더십과 선견 지명을 요구하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북한입니다. 전 세계 강대국들의 관심이 대만 분쟁으로 분산될 때 북한은 이를 도발적인 행동, 심지어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양면 전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경계 태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기술과 강철 같은 정신력으로 무장한 세계 최강의 군대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경 방어부터 기습 공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까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왔습니다. 군의 준비 태세는 국가 안보의 가장 견고한 기반입니다. 이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복잡한 지정학적 변화에 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를 늘리며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조율해야 합니다. 글로벌 연대는 불안정에 맞서는 가장 견고한 방패입니다. 국제협력 외에도 한국은 에너지 공급원과 운송 경로를 적극적으로 다변화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강력한 투자,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 그리고 새로운 무역 파트너 물색은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공급의 자율성과 유연성은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한 국가의 내면적 힘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중의 인식, 단결, 그리고 적응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민방위 훈련, 그리고 각 개인의 협력은 한국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회복력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외교는 항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긴장된 순간에도 대화 채널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한국 외교관들은 긴장 완화, 공통점 찾기, 그리고 신뢰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치적 해결책은 재앙을 피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변동성이 큰 지정학적 환경에서 한국의 미래는 큰 도전입니다.
대만의 디데이에 대한 간단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철저히 준비하며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에 직면하고 단결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폭풍우를 이겨내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고조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매우 위태로운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잠재적 갈등은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번영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즉각적이고 심각한 결과 중 하나는 주요 에너지 운송 경로의 중단입니다. 세계 무역의 생명선인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는 갈등의 핫스팟이 되어 한국 경제에 필수적인 석유 및 가스 공급을 차단할 것입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 전체가 붕괴될 것입니다.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원자재와 제품 부족에 직면하여 심각한 경기 침체, 일자리 상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동맹 관계는 극심한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서울은 중국 견제 노력에 동참하라는 워싱턴의 막대한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을 극히 민감하고 위험한 외교적 위치에 놓이게 할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 편에 서기로 선택한다면 베이징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가혹한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무역 및 투자 관계를 단절시켜 사드 보복과 유사하지만 훨씬 더 큰 규모로 한국 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북쪽 이웃인 북한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분명히 이용하여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 할 것입니다. 평양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여 한반도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한국이 자원과 주의를 분산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어 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영내 미국의 노력에 병력을 파견하거나 물류 지원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는 이중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례 없는 철저한 준비와 유연한 방어 전략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 사회가 깊은 분열에 직면할 것입니다. 반전 운동, 시위, 그리고 광범위한 불안감이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국민의 사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심리적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추인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원자재 공급망과 수출 시장의 중단은 칩 생산을 마비시키고 전 세계적인 기술 위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운송 경로가 봉쇄되면 한국은 전면적인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유가와 가스 가격은 폭등하고 전력 공급은 축소되며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도주의적 위기이기도 합니다. 국제적으로 서울은 매우 위험한 외교적 줄타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이익과 미국과의 안보 공약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거의 극복하기 불가능한 도전이 될 것이며, 대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비범한 지혜와 외교적 역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분쟁은 단지 교정국에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드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한국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도미노 중 하나가 되어 이웃 국가들로부터 확산되는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위협에 직면하여 한국은 국방 및 경제 자립 능력 강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격변하는 세상에서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한국 지도자들이 비전과 결단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포괄적인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국익 수호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한국의 미래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 강한 의지, 그리고 유연한 적응력만 있다면 한국은 가장 혹독한 도전을 극복하고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하며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굳건히 수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심오한 지정학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존의 동맹 관계는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고 새로운 긴장이 폭발하며 전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국지적인 대립이 아니라 모든 국가와 모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작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은 특별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들 사이에 놓여 있으며 모든 결정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잠재적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에 치명적인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특히 현대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금융시장은 요동치며 수십억 명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반도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주요 에너지 운송 경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봉쇄나 어떤 방해라도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의미하며 이는 물가 폭등과 예측 불가능한 사회 불안을 초래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분열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여론, 반대파, 그리고 명확한 외교 정책에 대한 요구는 지도부의 큰 도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가적 단결과 신속하고 단호한 의사결정 능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국방력과 유연한 군사 전략의 필요성은 극도로 중요해집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어떤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전술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교는 위험한 균형 잡기 고개가 됩니다.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양측과 모두 좋은 관계를 능숙하게 유지하며 전략적 동맹을 훼손하지 않고 국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느다란 밧줄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제법의 원칙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옹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화를 촉구하고 긴장 완화를 모색하며 재앙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경로를 찾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무역 파트너 다변화와 지역 경제 블록 강화를 통해 생존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지리적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 인도 및 다른 신흥시장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국내 기술 투자부의 연구 개발을 통한 자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공급망 의존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도체, 전략물질 및 기타 핵심 기술의 생산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세안, 인도 및 기타 신흥 강대국과 같은 조직 및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이 지역의 새로운 안정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정보 공유 및 공동의 과제 해결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안보 분야에서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함께 지역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 및 공동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여 더 강력한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폭풍에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새로운 지정학적 미래를 재편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도전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지역 질서에 기여하는 건설적인 주체가 될 능력과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은 국민의 단결에 있습니다. 명확한 비전, 유연한 적응력, 그리고 확고한 단결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분명 불확실성으로 가득하지만 지혜와 회복력, 그리고 결단력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미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했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